위암 수술 그 자체도 참 힘든 과정인데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이죠. 하지만 바로 그 식사가 사실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음식을 두려움의 대상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로 이겁니다. 식사는 치료다.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수술로 달라진 내 몸에 맞춰서 먹는 것, 그 자체가 회복을 향한 가장 적극적인 치료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자,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. 막막했던 식사에 대한 두려움, 그거 잠시만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지금부터 음식을 여러분의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그 여정을 제가 옆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단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수술을 위한 몸 준비하기입니다. 예전에는 수술 전에 무조건 굶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. 근데 요즘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수술이라는 큰 싸움에 앞서서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영양 재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목표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. 수술이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에너지도 채워놓고 단백질도 꽉꽉 채워두고 면역력까지 바짝 끌어올리는 거죠. 뭐랄까, 일종의 영양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자,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식사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하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. 바로 수술 때문에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, 그 설계도 자체가 영구적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.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게 모든 식사 관리의 진짜 시작점입니다. 원래 우리 위가요, 음식을 잠시 보관하는 창고 역할도 하고 또 소화된 음식을 조금씩 장으로 내려보내는 문지기 역할도 했거든요. 그런데 수술 후에는 이 중요한 기능들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거예요.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변화가 불러오는 가장 대표적인 불청객이 뭐냐? 바로 덤핑 증후군입니다. 이름이 참 직설적이죠? 말 그대로 아직 소화될 준비가 안 된 음식이 소장으로 그냥 덤핑, 와르르 쏟아져 들어가는 현상이에요. 자, 여러분,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이 덤핑 증후군에는요,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. 밥 먹고 거의 바로 나타나는 조기 덤핑이 있고요. 2-3시간쯤 지나서 스물스물 나타나는 후기 덤핑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완전히 달라서 대처법도 당연히 달라야 해요.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이 4가지 황금률만 딱 기억하세요. 첫째, 조금씩 자주 먹기. 둘째,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 음식은 절대 금물. 셋째, 국물과 건더기는 시간차를 두고 따로 먹기. 그리고 넷째,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말고 비스듬히 기대서 쉬기. 이 4가지만 잘 지켜도 덤핑 증후군이라는 가장 큰 산은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 봐야겠죠? 수술 후 식사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이렇게 단계별 로드맵을 따라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어느새 안전하고 확실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. 전체 여정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? 병원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일상에 안착하기까지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,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.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내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2가지는요, 앞으로 평생 지켜야 할 새로운 식사 습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첫째, 정말 철저하게 씹는 겁니다. 한 입에 최소 30번 이상. 이제부터는 내 입이 위에 맷돌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거든요. 그리고 둘째, 배부르다 하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. 약간 더부룩하거나 어깨 쪽이 뻐근하다? 그게 바로 내 몸이 보내는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입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뭘 먹고 뭘 피해야 할까요? 이 표가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거예요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, 소화가 잘 되는가입니다. 흰쌀밥이나 부드러운 살코기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하시고요. 통곡물이나 섬유질이 너무 많은 채소처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나중에 천천히 시도하시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수술 직후에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 시간입니다. 5년, 10년, 그 이후에 평생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거죠.
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빈혈인데요. 근데 이게 종류가 두 가지예요. 하나는 위산이 부족해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거고요. 또 다른 하나는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위에서 안 나오니까 생기는 거예요. 이 둘은 원인도 해결책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. 이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. 1.18배. 이게 뭐냐면요. 위절제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경우에 뼈가 부러질 위험이 이만큼이나 높아진다는 통계예요. 뼈 건강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. 그럼 소중한 내 뼈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. 칼슘이랑 비타민 D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. 특히 칼슘 보충제는 위산이 없어도 흡수가 잘 되는 구연산 칼슘 형태를 고르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. 여기에 걷기 같은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까지 받으시면 정말 완벽하겠죠? 혹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? 이럴 때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입맛이 변하는 건데요. 멀쩡하던 음식이 갑자기 쇠맛이 나거나 쓰게 느껴지면 정말 당황스럽고 식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죠.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. 이럴 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써보세요. 쇠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붉은 고기 대신에 닭고기나 생선을 드셔보시고요. 음식을 새콤달콤한 소스에 재워서 맛 자체를 좀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의외로 금속 수저 대신 플라스틱 수저를 쓰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답니다. 자, 그렇다면 수술 후에 가장 이상적인 한 끼 식사는 어떤 모습일까요? 바로 이 접시를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. 양은 줄었지만 영양의 밀도는 오히려 더 높여야 하거든요.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40%로 가장 많이 담고 여기에 소화 잘 되는 탄수화물과 푹 익힌 채소를 더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우리 몸을 위한 새로운 황금 비율이에요.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. 바로 간식이에요. 한 번에 먹는 양이 확 줄었기 때문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챙겨 먹는 간식은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삶은 달걀 한두 개, 치즈 한 장, 아니면 영양 보충 음료 같은 걸로 부족한 열량과 단백질을 반드시 채워주셔야 해요.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평생 조심해야 할 의외의 복병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바로 감입니다.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인데 왜냐고요? 감의 그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요. 수술한 위 안에서 다른 음식물이랑 똘똘 뭉쳐서 단단한 돌멩이, 그러니까 위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게 장을 꽉 막아버리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결국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라는 제한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맞게 더 잘 먹을 수 있을까?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거죠. 바로 적응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는 진짜 열쇠가 될 거예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바로 다음 식사를 어떻게 회복을 향한 강력한 한 걸음으로 만들어 보시겠어요? 그 한 끼 한 끼라 모여서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치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